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안녕하세요. 지금 사실 프레지던트의 계절이죠. 네. 대선 경선이 지금 그죠.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프리 프레지던트 시즌. 프리 프레지던트 시즌. 맞네. 야, 확실히 참 이 KFC가 영광에 탁월하십니다. 또 뭐 영어로는 저기 프라이머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프라이머리가 그냥 곧 안 남았죠, 얼마. 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시작하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거의 임박했어요. 예.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예. 이낙연 후보가 2004년이죠. 4년. 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 예.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광주 발언,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백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과연 지역주의 발언인가? 네. 라는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저기 탄핵 이야기는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탄핵 이야기는 어떻게, 자, 본인의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근데 어떻게 다 말이 들으셨어요? 다르세요.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거 알 수 없지. 근데 너무 애기였어요. 아니, 그렇구나. 그런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탄핵을 했나 안 했나 그 기표소에 들어가서 동그라미에 가입표냐 이걸 누가 알겠어요, 본인밖에. 모르지. 예. 그런데 그냥 추측하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이 합작해서 탄핵을 발의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소위 추미애, 뭐 이낙연 몇몇 사람들인데 네.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그래도 우리가 노무현 어떻게 탄핵하냐 이런 또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그 당끼리 어쨌든 해갖고 희락락하면서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네. 이게 길게 끌 건 아니죠. 아유 뭐 애비 죽인 윈수도 아니고 뭐 무슨 그거를 거기까지 갑니까? 근데 자꾸 그런 얘기를 꺼내면 이 당의 경선이 과거형으로 갈까봐 걱정이에요. 그렇죠. 예, 예. 미래 얘기, 예를 들면 비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너 옛날에 똥 쌌지. 너 어디 가서 너 노상방뇨했지. 너 사진 찍혔는데 CCTV 돌려보니까 너던데 뭐 이런 식의 웃고 있던데 너 사진에. 예. 그때 몇 살 있었어요? 그럼 거의 뭐 몇 년? 18년? 2008년도? 08년도? 2004년. 2004년 중학교 1학년. 별 기억이 없겠네요. 없어요. 없죠. 중학교 1학년이 뭐 초등학교 7학년이에요. 근데 뭐 유야무야 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은 짚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추미애 후보도 그 당시에 이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의 지도부였기 때문에 네네.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혹의 당사자가 해명하고 사과하면 돼요. 네. 저는 사과를 안 한 게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은 탄핵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탄핵을 추진했던 정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했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정리해버리면 되는데 네. 질질 끄는 게 저는 이낙연 후보에게 더 좋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이낙연 후보가 꼭 그때만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의 행동도 총리가 되기 이전의 행동은 사실은 친문이거나 친노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총리 되면서 배란간의 친문처럼 돼버린 건데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내가 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에 돌아보니 참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자꾸 내가 원래 친노였는데 친문이었는데 이렇게 버리니까 자기 과거하고 안 맞잖아요, 말이. 그게 문제인 거죠. 이 사실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당내 경선에서의 정체성 검증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KFC 말씀처럼 한번 정리하고 매듭을 지으면 되는 거지 길게 끌 필요는 없다. 예, 우리 뭐 요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네, 그럼 자,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이 백제 발언인데요. 자, 우리 이나 씨는 그 내용 아세요, 대충? 네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네. 지난 전당대회라 하면 1년 전 전당대회죠. 1년 전 전당대회 때 이제 당대표를 출마하실 때 워낙 이제 전국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워낙 전국에서 지지율도 높았고 해서 이분이 대선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자기는 응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호남을 꺼냈는데 이제 백제를 꺼내면서 뭐 이제 호남이 한 번도 이렇게 통합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이낙연 전 대표님이 그건 지역
발언이다. 이건 위험한 발언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슈가 한 3일 동안 지금 계속 연장되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의 좀 전략적인 것 같지 않나요? 아니 뭐 모든 게 다 전략이죠. 모든 게 다 전략이죠. 그렇죠. 그것만 전략은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사실 이 발언이 나온 거니까 발언 자체는 1년 전 얘기예요. 아, 네, 네. 그 이번에 나온 건 나 작년에 그런 말 했었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나온 거지. 아, 네. 이 발언이 작년에 한 발언이 이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아. 그래서 작년에 내가 무슨 말로 했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자꾸 불거지는 건데 아니 정말 문제가 있었으면 작년에 성질을 내야죠. 1년 지나서 성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이낙연 후보와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 내가 작년에 이 양반이 나왔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자가 질문을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당신 당신만 확정성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낙연 후보한테 작년에 내가 당 대표 나왔을 때 당신이 그 소위 말해 호남 중심으로 이 통합한 적이 없었는데 당신으로 하면 처음으로 되는 거니까 참 그때 깊은 일이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었다라고 말한 거가 보도되면서 야 이거 보니까 작년에 한 말이 너 지역 감정이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의 내용은 작년 내용이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으면 작년에 그 자리에서 샥을 때려야지 이 새끼가 어서 지역 감정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그것도 까먹고 있다가 이재명 후보가 나 사실 작년에 이런 말 했다. 이거 봐라. 이거 작년에 이 자식이 이거 지역 감정 했네. 이렇게 말한 거가 구리죠. 두 번째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나 씨가 잘 얘기했는데 우리 역사에 호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백제를 중심으로 단결한 적이 없으니 근데 당신은 그게 가능하니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행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호남 출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야 그럼 백제는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원래 그렇지.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감정적으로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로 기분 나쁠 수 있어. 이제 그런 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하나의 형용사로서의 예를 들고 그런데 당신은 가능하니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기준이 뭘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 제가 볼 땐 이거 정할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한 명 남아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이 여사가 살아계셨어야 되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볼 때 김홍걸 씨밖에 없어요. 김홍걸 의원이 딱 얘기했어요. 이건 격려지 뭐 이렇게 이러면 갈라치긴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딱 냈단 말이에요. 예. 나는 그 내용도 재미있었는데 예. 김땡땡 의원이 예.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적 해석을 붙였더라고. 모르죠? 뭐죠? 뭐 금방 비슷한 것처럼 예. 그렇게 그러려고 있는 속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막 언론에 했다. 그걸 보면서 오로지 칭찬만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안에 뭐 그 국가보안법으로서 누군가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는 정재일식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과도하게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런 어쨌든 느낌은 들었어요.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서 호남은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긁을 때 이렇게 전라도라는 그러니까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라는 전라남북도라고 하는 이 지도를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호남 정신이라고 하는 건 여기 요 길 건너면 뭐 예를 들면 충청도고 저건 경상도 이런 게 아니라 광주를 상징으로 하는 그렇죠. 민주당 계획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 선으로 긋는 지역이 아닌 정신으로 만드는 지역이거든요. 광주 민주항쟁이 만들어낸 정신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역사 속에서 저항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해낸 희생의 당사자이자 피해 당사자이자 그걸 승화시켜서 한국의 정치의 민주주의로 만들어낸 당사자들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너 이렇게 무시했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래서 격떨어진다는 이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호남 그리고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네. 호남에서 태어났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네. 과거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이 억압적인 군사 정권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 그렇죠. 뭐 아니면 또 그 당시에 한이 하는 말로 짱돌에다 한번 던졌는가? 네. 그런 저항의식을 가졌는가? 네. 라고 하는 그런 저는 이 민주 진보의 이 항쟁의 정신 네. 이것이야말로 광주 정신이고 호남 정신이지 네. 이 태생적 문제로 이 경계로 볼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가 선상님 모시고 30년인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광주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기 그 광주의 피를 먹고 자라났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들의 자긍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또는 호남을 바라볼 때의 그 이 존경. 예? 아니 이순신 장군이 그랬다는 거 아니면 양무호나 시무국가라 그래서 호남 만약에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전라도가 먹혔으면 다 먹겠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이긴 곡창 한데 지역을 먹히고 먹히면 이제 백길로 서울로 이제 예. 올 수 있는 길을 막은 거죠. 막았죠. 그래서 예. 그 사실은 진주성의 김시민 장군이 막은 건데 그렇죠. 예. 어쨌든 호남 사람들이 이 양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이 8글자를 그렇게 자랑스러워한다면 현대에서의 호남의 양무호남 시무민주주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정신을 더 높게 봐야지 또는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삼아야지 야 나가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건으로 전라도의 또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님은 좀 떨어졌고 이낙연 대표님은 조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그럴 수 수 있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호남에도 토호 성향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일부는 아니고요. 일부는 아니고 조금 더 있죠. 조금 더 있습니까? 2부 정도 있지. 2부 정도 2부. 있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남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네.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잇는 것이다. 아 그럼요. 이제 이렇게 그건 확실하죠. 정리를 하셨네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나 씨하고 줄인 또 세대가 좀 차이가 나지만 제 윗세대 정도 되는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군사 정권이 엄혹한 시절에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저는 하나의 검증의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는 근데 그것도 이제 한물 간 그러니까 조금 접어야 아니, 되지 않나? 제 이제. 윗세대들한테만 아, 적용시키는 그렇죠. 걸로. 예. 예,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한테는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럼요. 어떻게 뭐 할 필요 없지만은 네. 제 윗세대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 시절에 이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왜냐하면 뭐.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정치관이고 향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또 가치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김두관 후보님이 제일 선명하시네요. 선명하다는 건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을 갔다 오셨으니까. 예. 뭐 감옥이야. 뭐. 제가 보니까 2달 반 사셨던데. 아 그렇더라도 그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확실한 근데 제가 증거가 유치장에 한 3일씩 3번을 갔다 왔는데 네. 그 3일 있는 것도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말이 2달 3달이지. 그러니까 나는 한 징역 2, 3년 갔다 온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정말 거의 선인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 정당이라는 게 이 정치 결사체잖아요. 동지 집단이거든. 동지 네. 집단인데 어려운 시기, 역사적 격변기에 이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소시민이라든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다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소시민들 보고 다 민주화 운동가가 되라고 할 수는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저는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기회주의자는 포섭의 대상일정적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제 꼬실 때 예. 했던 말이죠. 근데 그 당시 했던 말이죠. 예, 예, 예. 이게 사실은 민주정당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화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의 역사적 정체성이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김두관 후보님은 대놓고 영남 후보라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또 공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등 후보 각이냐 지역 감정 얘기냐 이렇게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꾸 이게 비전이들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 갖고 까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너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 노상방뇨 했지. 너 그날 내가 노상방뇨 하는 거 CCTV 찍혔다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저는 별로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네 정책은 뭔데 난 네 정책에 대해서 이게 허점이라고 봐. 내 정책이 너 거보다 나아. 아니면 내 정책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다가 난 저 후보가 낸 정책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낫다라고 하면 정말 생방송 토론회 중에 그 지점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는 후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훨씬 더 멋지게 보이지 않겠냐. 그럼요.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금 김두관 후보는 PK 후보, 영남 후보론을 주장을 하는데 예.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네. 단 하나의 필승 카드. 필승 카드. 예. 그게 이제 영남 후보로. 영남 후보를 이제 이었죠. 그때 영남에서 35% 이상을 못 얻으면 진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나밖에 더 있냐 뭐 이 얘기를 한 그때 거죠.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팜플렛에 지도를 그려서 영남 땅덩어리에서 했던 이제 그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 시기에는 그게 먹힐 수 있었던 전략이었으니까 사용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영남이 훨씬 많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영남에서 어느 정도를 획득하지 못하면 수도권은 대부분 5대5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이 확 이기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수도권 전체를 평균으로 되면 거의 5대5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충청이 어디를 택하느냐 또는 편향성이 강한 호남과 영남이 어느 데를 택하느냐가 관건인데 호남은 당연히 진보 진영에 택하는 경우가 그렇죠. 뭐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남은 호남보다 훨씬 인구가 많아요. 4배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아요? 4배 정도 되잖아요. 또 4배 정도 많이 되니까 많네.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5대5로 가냐 6대4로 가냐 7대3로 가냐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대권 경쟁의 결과를 바꿔놓기 때문에 영남 후보론이 그래서 아직도 계산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PK 같은 경우는 많이 희석됐어요. 많이 됐죠. 많이 희석돼서 PK가 아직 멀었죠. 예, PK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 원적자들도 많고 네. 호남 연고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민주당으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희석됐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희석된 것도 현재로서는 또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동진 정책이 없었으면 PK가 그렇게 희석될 가능성은 없었죠. 그렇죠. 네. 특히나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이 PK에서 나오면서 그렇죠. 상당 부분의 그 희석되는 결과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TK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호남 정치인이 아니고 진보 개혁적인 호남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로 네. 이런 좀 그 느낌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결국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 정체성보다는 이념적 정체성으로서의 진보 개혁이다. 네. 이걸 우선시하는 게 맞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논쟁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생긴 거죠. 이낙연 후보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저기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도 다 영남 후보예요. 아,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출생지만 갖고 보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 성남에서 국회의원 시장 출마했다 한 번 떨어지고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도전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까지 성장해 온 거고 추미애 후보는 광진에서 오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후보를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안동에서 태어났다고 이 사람도 영남 후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운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선에서 당원들 분포가 호남이 많거든 상당히. 압도적으로. 예, 많으니까 그 이제 이런 이 전략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던지지 않았나. 뭐 근데 그런 이번에 생각도 들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170만 정도 됐더라고요. 네네네. 대의원이라고 뭐 저 표를 2개 주는 것도 아니고 4개 주는 것도 아닌데 네. 예를 들면 당내 선거에서는 대의원 표가 압도적으로 그 가치 비중이 높잖아요. 이제 지금 똑같아요. 다 같은 똑같아요. 같은 한 표. 아니 대의원이 한 표도 대의원도 한 표요. 권리당원도 한 표, 권리당원 선거인도 한 표인데 똑같은 한 표.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보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면 제 딸이 오늘 가입하면 그 우리 딸도 한 표거든요. 딸이 성인이시군요. 아들 딸 다 석인이죠. 아유, 표 많은 집안인데 부럽습니다. 저희는 표가 없어서 참. 차표 한 장? 죄송합니다. 설렁했습니다. 야. 오늘 하여튼 이 지역주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광주 가보신 적 있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보셨어요? 안타깝게, 네. 럴수가. 그 송정역 옆에 무슨 시장이지 거기에 떡갈비도 맛있고 꼭 광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집이 올해는 많아요. 꼭 가보도록 맛집이 하겠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광주 사람들만의 이 끈끈한 이 정이 되게 높다. 정이 있어요. 예. 광주에 가면 진짜 이분들 제 입장에서는 부담될 정도로 잘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는 가면 오히려 연락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잘해주니까 부담돼. 이거 이 양반 나중에 수원에 오면 어떻게 대접하지 이래서 진짜 안 하게 돼요. 광주 너무 잘해줘서 순천 이런 데도 엄청 잘해줘요. 그래서 순천 진짜 맛있어요 음식. 그리고 이분들 정말 이 손님 대접하는 거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이런 데가 과연 있을까 싶어요. 꼭 올해 꼭 제 또 네. 친한 동생이 광주 살아가지고 꼭 가보겠습니다. 순천 가면 하루 4끼 먹어요. 아이고. 하루 4끼 먹어요. 맛있어가지고 워낙 맛이 있어가지고. 예. 하여튼 우리 지역 감정 없습니다. 네. 민주 진보 정체성이 가장 우선이고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하면서. 네, 저 그럼 한마디 네. 해드려도 되나요? 우리 후보님들 지금 내부 총질 노노 아직 본선 경기 안 갔습니다. 조금만 컴다운 해주시고 우리 본선에서 우리의 힘을 원팀인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KFC도 뭐 당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뭐 좋은 말 했는데 근데 우리가 뭐 총 빼지 말라는 안 뺄 것 같아요. 내일은 대폭 끊을 때지 보세요. 그래서 원래 경선이라는 게 또 그렇다. 그런 점이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미래지향적인 거 갖고 하자. 좋습니다. 네. 미래지향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경선에 생각나는 정책은 딱 하나 있죠. 뭐요? 기본소득. 그렇죠. 그걸로 이제 네. 찌르고 볶고 싸운 건데 저는 다른 후보들도 좀 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제 우리 김두관 후보의 서울공화국 해체. 네. 제일 마음에 좋습니다. 듭니다. 네. 이 가장 많은 표심을 자랑하는 서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네. 예. 아니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 저도 그건 뭐 저는 원래 자치분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사실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상징적인 말이죠. 네, 상징적인 말이고 뭐 서울공화국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그 국가죠. 근데 서울공화국으로 불릴 만큼의 이 집중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국가 비전 전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찬성하죠. 꼭 필요하다 그 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프랑스 거를 우리 많이 배워왔거든요. 네. 프랑스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파리와 그 외의 사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리만 잘 사고 나머지는 다 사막 수준이었다는 거야. 근데 왜 프랑스가 균형 발전 정책을 해가지고 공기업도 이전하고 지역의 혁신 도시도 만들면서 지금은 파리보다 지중해 연안이 훨씬 더 잘 살아요. 네, 그렇죠. 네, 훨씬 더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한 게 40년 전에 혁신 도시를 만들었어요. 소피아 앙티플루스라고 네. 제가 전공자다 보니까 갔다 왔는데 그 도시를 만들면서 이 완전 프랑스가 국가를 분권 국가로 완전 바꿔버렸죠. 니스를 비롯한 그 앞쪽 아니, 맞아요, 아래쪽으로 맞아요. 내려가는 니스 근처에요. 예, 다 니스 그쪽에 근처에. 있잖아요. 좋아요. 예, 끝내줍니다. 지금. 좋아요. 거기도 꼭 기회 되면 가보도록 아르- 하겠습니다. 좋아요, 정말 아르도 좋아요. 좋고, 예. 예, 아르는 내가 못 가봤죠. 아르 가봤죠. 너무 부러워. 예, 갑자기 해외여행 이야기로 가니까 이게 못 자, 나가니까. 빨리 우리 저기 코로나가 종식되고 개돈 타서 해외여행 가는 네.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 안녕. 안녕.